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혁명의장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G2 국가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저도 경제학자로서 그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드디어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G2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카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에서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서 과연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G2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어느 나라가 되느냐는 연구를 시켜봤습니다. 물론 G1 퍼스트 국가는 계속해서 미국이 갈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G2 국가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G2 국가가 되는 두 번째 나라는 지금 현재는 중국, 그 다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는 독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다 지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허장성세, 1대1로라고 하는 허장성세를 하다가 세계 빚더미에 앉아있는 나라가 됐고, 계속해서 독재를 하다가 움직일 수 없는 빚더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은 정직하지 못한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환율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금리를 제대로 정직하게 다루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진 빚을 국민에게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에게 짊어쥐어서 국민은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빚을 갚고자 하는 정책이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희망이 없습니다. 독일도 독일 전차부대, 독일 자동차, 독일 기계 굉장했습니다만은 이 독일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안대로 K-방산, K-팝, K-문화, K-음식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독일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더 이카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구매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인플레이션까지 따져서 우리나라를 52,000불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는 3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1인당 GDP가 3만 불인데 3만 불이면 일본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구매력으로 평가해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52,000불이 지금 되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직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을 통해서 정직한 나라 만들자, 대한민국 한번 잘 만들어보자,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52,000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일본은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2.5배 정도 됩니다. 일본 인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이 3만 불이고 우리나라가 52,000불이니까 6만 불만 가면 일본의 1인당 GDP로는 배가 되는 겁니다. 배. 그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곧 우리나라 5천만이 일본의 1억 2천만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G2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제외하고도 남한만 하더라도 우리가 G2 국가의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주성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그것은 한 가지는 국가 부채가 1000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다른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균형 예산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 살림을 다잡기 때문에 1년 반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적으로 탄탄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업 부채가 증가했다고 거짓말합니다만은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을 보고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은행에게 금리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지 절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인 부채는 늘어난 것이 없고 국가 부채는 오히려 탄탄해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앞으로 G2 국가가 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문재인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 조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명예를 우리 경제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많은 경제팀들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곳곳에 국가가 정직한 나라 만들자,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자, 편을 위해서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면 국민이 알아준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민도, 국민의 윤리가 국가의 정책을 알아줄 정도의 민도가 됐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G2 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민도를 얘기합니다. 일본의 국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국민들을 거지 국민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직한 나라,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우리가 세계에 무역을 하고 세계에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무역으로 살아갑니다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것을 참고 견디어줬기 때문에 G2 국가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완결하게 고쳐내려고 하면은 내년 4월 10일 날 200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것을 만들어내 주지 않고는 아무리 민도가 높아진다 한들 국회에서 악법을 가지고 뒤로 퇴보하는 거짓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날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